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그, 오늘은 이제 첫 걸음 같은 느낌? 어떤 첫걸음이죠? 비트 14만 달러를 향한 첫 걸음? 비트 2억을 향한 첫 걸음? 약간 요런 느낌? 네. 예.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론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내가 텔레그램 방에 올렸잖아. 네, 그렇죠. 아니, 텔레그램 방에도 올리고 거기도 올렸어. 어디야? X에도요? X에도 올렸어. 네. 그래서 CPI가 전년 대비로는 예측대로 나오고 전년 대비. 네. 그러니까 이제 예측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 대비로는 약간 낮게 나왔어요. 네. 약간 낮게 나왔기 때문에 딱 나오자마자 달러는 떨어지고, 근데 지금은 떨어질 만큼 반등했다고 했는데 다시 떨어졌어요. 반등한 다음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트는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전후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뭐냐면 일단 CPI 예측 자체대로 나왔다는 것도 중요한데 CPI 자체가 김프로가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 네. 옆으로 가는 듯한 느낌. 아, 그렇죠. 한참 올랐다가 떨어진 다음에 옆으로 가는 느낌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는다. 그리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예측보다 조금 높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옆으로 간다. 네, 요거를 좀 자세히 보면은 어쨌든 지금 여기 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넓게 봐도 이렇게 넓게 봐도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네.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건 이상한 건 아니고 좀 근데 하지만 연준이 원하는 것처럼 2%대로 좀 떨어지면야 좋겠지만 지금도 이상한 건 아니다. 정도로 네.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면 일단은 6월은 동결. 이거는 거의 확실한 거고. 네. 그 다음에 7월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예측하는 사람들의 67%, 그 다음에 한 번 인하가 32%. 많이 올라왔네요. 맞아요. 많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온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인상할 확률, 한 번이나 두 번 인상할 걸로, 한 번이나 두 번 인하할 걸로 네. 보는 사람들이 한 70%가 넘는다. 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대로만 되면은 이제 9월에는 무조건 한 번, 네. 9월 전에는 무조건 한 번은 네. 무조건까지 그렇지만 한 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가 이제 그 달러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소리고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비트코인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전후 관계를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CPI가 이렇게 나왔는데 달러 인덱스가 왜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제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금리 인하를 하는데 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데라고는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해서 제가 이제 요거를 올렸을 때가 요때였어요. 요때가 이제 달러 CPI 지수 발표했을 때 요때 9시 반 1시간 봉인데 이때가 9시 딱 그 봉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반등을 그 다음에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보고 올린 거예요. 텔레그램이랑 X에. 그런 네. 다음에 그 이후에 쭉쭉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해서 비트가 오른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나스닥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가면 갈수록 미국이 짱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네. 네, 미국 나스닥은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는 나스닥에는 큰 상관 없으니까 나중에 가면 상관이 있겠죠? 제가 코인 말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되면 상관이 있을 텐데 지금은 아니니까.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비트코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요거를 뚫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했어요. 사실. 요 각도선을 뚫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요 각도선을 뚫었고 그 다음에 중심선은 못 뚫었고 그 다음에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얘를 중심선을 뚫지 못했다가 중심선을 뚫었고 심지어 고점까지 갱신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번에 만족한 거죠. 한 번에 만족한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이제 횡보 하락 네. 추세에서 횡보 추세로 넘어왔고, 물론 볼린저 밴드가 좁아진 상태에서 뚫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좁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한 6, 7% 정도일 거라서 네. 한 6.5% 정도 나오네요. 엄청 좁은 것도 아니어서 상관없고 해서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횡보 추세로 넘어갔다. 다만 여기서 조정받았을 때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한 번 더 재차 고점 한 번 더 재차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았을 때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그러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중심선까지 안 떨어져도 괜찮아요. 예, 근데 조정을 받았을 때 중심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이러면 그냥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각도선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요 하락 추세는 끝. 그러면 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 상승 추세가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네, 요런 상태고, 그 다음에 요 전고점도 뚫었었기 때문에 이제 1, 2, 3으로 가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시나리오대로 됐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횡보나 추가 하락은 염두에 둬야 된다. 근데 이제 추가 하락해도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아. 어쨌든 추세 자체는 바뀐 거니까. 추세 자체는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볼린저 밴드로 횡보한다고 해서 여기 상단 찍고 다시 하단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횡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횡보. 그 하락 추세로 더 다시 가려면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중심선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귀찮은 작업을 거쳐야만 해요. 엄청나게 예비 작업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요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한다고 해서 나쁘진 않다.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물론 갱신 안 하고 올라가면 베스트겠지만 한 번 더 저점 뚫고 떨어져도 뭐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좋아졌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해서 좋아졌다. 이거고 저점을 갱신한다고 해도 전보다 더 좋다. 뭐 이 정도로 말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요 추세선을 봤을 때도 이게 어쨌든 저점을 뭐 한번 갱신해가지고 확장해서 떨어져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은.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랑 안 좋은 시나리오 하나씩 이제 말하고 뭐 거의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뭐 말할 것도 많지 않으니까. 네. 제 생각에 제일 베스트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네. 한 번 더 올라서 한 7만 1천 정도를 찍거나 아니면 6만 8천까지는 그래도 찍어주는. 네. 127.2나 161.8 요 정도까지는 찍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베스트.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을 때 요 전고점을 65,500 정도, 65,600 정도를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베스트. 그러면 완전히 확실해지는 거죠. 너무나 베스트.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고점 툭 올라가면 그냥 파동대로 거의 진행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이제 요 전고점을 뚫을랑 말랑 하잖아요. 네, 요거를 다시 뚫고 올랐는데 다시 뚫고 떨어질랑 말랑 하잖아요, 지금. 해서 뚫고 떨어지면 조금 애매. 네. 이렇게 얘가 떨어지게 되면 중심선에서 지지받는지는 어쨌든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요렇게. 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1, 뭐 2,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살짝 뚫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로 본다고 하려면 어쨌든 뭐 68,000 혹은 71,000 정도까지는 갔다가 떨어져 주는 게 베스트다. 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안 좋은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뭐 1, 2, 3, 4, 5 이렇게 떨어지는 시나리오?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그나마 좀 안 좋은 시나리오인 거고, 네. 이 시나리오가 없어지려면 이 BT의 가격이 적어도 한 6만, 한 7만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 관점에서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68,000까지 갔다가 떨어지면 좀 애매하고, 네. 그러나 68,000까지 갔다가 떨어지면은 여기를 지지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7만까지 갔다가 떨어지면은 어쨌든 1, 2, 3, 4, 5의 관점은 이제 끝. 네, 요게 완전히 요렇게 1, 2, 없어지는 3, 4, 거죠. 5가 아니고 요렇게 1, 2, 3, 4, 5 요렇게 끝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 2, 뭐 3, 4, 5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좀 좁혀지기 때문에 한 7만 정도를 뚫을 터치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네, 뭐 7만, 뭐 넓게는 7만 1천 정도 터치만 해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추가로 하락하는 시나리오는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굳이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하면 요 정도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계획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올라와가지고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이제는 상승이 좀 더 확실해진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물론 평단가로 생각을 하면 아쉬울 수 있겠지만 분할 매수를 계속 하셨던 분이라면 굳이 이게 지금 가격 높아가지고 매수를 그만둬야겠네 그럴 필요는 라고까지 할 없다는 필요는 거죠. 없어 네. 보인다는 거죠. 다만 이제 추가 하락의 여지가 분명 있긴 있으니까 네. 그것까지 좀 감안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제일 베스트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계속 진행될 거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1, 2, 3 그다음 추가적으로 4 조정받을 때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5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이렇게 그렇죠. 이게 베스트 물론 요게 161.8까지 안 가고 뭐 한 74,000까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렇게 3, 4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럼 사실 오히려 더 좋죠. 완전히 고점까지 그렇지 돌파를 여기까지 해버리는 딱 건데. 뚫어버리면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89,000에서 99,500 그러니까 네. 이제 89,000에서 10만 정도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전고점을 뚫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고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올라간다. 단기간에 엄청 단기간에 한 100% 정도까지는 오버하더라도 한 7, 80% 정도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네. 85% 정도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 75,000 정도 기준으로 한 85% 정도 상승하면 한 14만 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네, 해서 요 정도는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몰빵 이런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네, 당연히 매매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요번에 매매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서 잘 실행하셨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생각한 대로 잘 해가지고 요 상승을 진짜 풀로 먹었다. 그러면 진짜 박수 받아야 되는 거고. 네. 네. 박수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대처를 너무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뭐 그래도 요거는 잘 드셔야 되거든요. 요 급격한 상승. 그렇죠. 네, 해서 요거는 확실히 고점 뚫었을 때나 그때나 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상황은 좋아졌다. 기다리던 게 다 나왔다. 그렇죠. 네, 다만 여기서 더 좋아지느냐, 좀 덜 좋아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요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더 좋아질지, 덜 좋아질지는 결정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더 덧붙일 말 있나? 아니요. 이미 이게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라 가지고요. 네. 네. 이상 마치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그 14만 달러까지 가면요, 여러분. 지금 환율이 얼마야? 지금 환율 1,350원이요. 1,346원 정확히는. 1,346. 46원. 환율 많이 떨어졌네. 네. 그러면 이제 1억 8,800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프 포함하거나 하면은 아마 2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올라가면 김프 더 붙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김프 한 2, 3%에서 왔다가 더 어리는데 김프 한 7% 붙는다고 치면은 에이. 그냥 뭐 네. 알아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차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김프로였습니다. 아까 아까 했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